며칠 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봤어요. 어렸을 때 어린이 세계 고전? 그런 걸로 봤던 것 같은데 막연히 복수극이었나 하는 기억이 나서 뮤지컬을 보기 전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새롭고 재미도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으면서 구성도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꽤나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읽어졌습니다. 게다가 커서 다시 보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굉장히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많은 복수극들의 씨앗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플롯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비해서 절대 세련됨이 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고전이지만 소설이니만큼 전체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인물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얼핏 보면 관계도 좀 복잡해 보여서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알렉상드르 듀마의 역작이자 이후 수많은 이야기에 영감이 된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시기적으로는 나폴레옹이 몰락하던 시점입니다.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는 굉장히 젊고 유능한 항해사였어요. 아름다운 여성인 메르세데스와의 약혼도 앞두고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한마디로 인생 최고의 절정기인 청년이었습니다. 에드몽을 고용한 선주는 그를 높게 평가했고 곧 선장으로 임명하고자 해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삶은 몇몇의 인물에게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먼저 에드몽의 동료인 당글라르. 그는 선주의 신뢰를 받고 선장까지 약속받은 이 에드몽을 증오에 가깝게 미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르낭이라는 자는 에드몽의 연인인 메르세데스를 짝사랑하고 있어서 에드몽을 질투하죠. 선장의 자리를 탐하는 당글라르와 에드몽의 연인을 탐하는 페르낭.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새로운 황제가 나왔으니까요. 에드몽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당글라르와 페르낭은 에드몽이 나폴레옹의 앞잡이다 라는 투고서를 만들어서 검사에게 제출해요. 실제로 에드몽이 밀서 전달을 부탁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치는커녕 글도 잘 모르는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 일을 부풀려서 그가 몰락한 예전의 황제 나폴레옹의 앞잡이다 라면서 그를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검사는 빌포르. 그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늘 자신만만한 자였어요. 빌포르는 에드몽이 약혼식을 하는 날 그를 체포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신고와는 다르게 에드몽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밀서 전달을 해달라는 부탁만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조사 중에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 밀서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빌포르의 아버지는 폐위된 나폴레옹을 따르고 있던 거죠.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빌포르의 출세길은 막혀버리게 될 거고요. 빌포르는 얼른 그 밀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에드몽을 이프섬이라는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기약 없이 가둬버립니다. 당글라르와 페르낭 그리고 검사 빌포르로 인해서 전도유망하며 인생 최고의 빛을 내고 있던 에드몽은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만 가득했던 에드몽은 자결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진작부터 이 섬에 갇혀있던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돼요. 파리아 신부는 에드몽에게 글을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며 검술을 익히게 해주었죠. 파리아 신부는 어느 날 에드몽에게 질문합니다. 자네가 이곳에 갇힘으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에드몽은 파리아 신부의 추리력과 상황 파악으로 인해 그제서야 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을 깨닫게 됩니다. 에드몽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의 검은 속내를 깨닫고 나서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파리아 신부는 복수심을 내려놓기를 간청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갇혀있는 에드몽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파리아 신부와 에드몽은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노쇠한 파리아 신부는 결국 죽음을 앞두게 되죠. 에드몽을 눈뜨게 해준 스승인 파리아 신부는 보물이 숨겨진 곳을 에드몽에게 알려주고 사망하게 됩니다. 에드몽은 파리아 신부의 시체를 담는 주머니에 자신의 몸을 숨겨서 가까스로 섬을 탈출해요. 파리아 신부가 알려준 보물은 몬테크리스토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보물까지 획득한 에드몽 당테스, 지식, 검술, 막대한 부까지 거머쥔 그는 자신의 신분을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바꾸고 차근차근 복수를 기획합니다. 에드몽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획득합니다. 먼저 선장 자리를 탐했던 당글라르. 그가 가진 욕심의 색깔대로 그는 돈을 많이 모아서 대은행가가 되어 심지어 자신 소유의 은행까지 차립니다. 에드몽의 약혼녀 메르세데스를 노렸던 페르낭은 에드몽이 사라진 뒤 메르세데스에게 접근해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살아가는데 온갖 권모술수와 배신으로 가짜 전쟁 영웅으로 행세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부와 명예를 갖게 되죠. 출세길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 에드몽을 섬에 가둬버린 검사 빌포르. 그는 검찰총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타난 에드몽은 우선 페르낭이 메르세데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에게 접근해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에 자신의 존재를 내비칩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새로운 존재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물론 탐욕스러운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역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진짜 정체는 꿈도 못 꾼 채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에드몽, 아니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검사장 빌포르. 빌포르에게는 사망한 전처와의 딸, 그리고 새로운 아내, 그리고 새로운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어린 아들, 이렇게 4명이 한 식구였어요. 빌포르의 전처가 낳은 딸, 근데 그 딸이 외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포르의 현재 아내는 그 재산을 탐냈습니다. 만약에 전처와의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후 죽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유산은 자신의 아들에게로 가게 될 거니까요. 이러한 사실과 욕망을 간파했던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빌포르의 아내에게 독을 건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포르의 아내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 이 독을 사용합니다. 빌포르의 집안은 그야말로 줄초상이 나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빌포르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륜과 또 존재조차 모르던 아들을 이용해서
사회적 망신과 타격을 줍니다. 그의 아내가 독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동안 빌포르가 검사로서 쌓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박살나죠. 게다가 독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그의 아내는 어린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게 되면서 가족, 지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빌포르는 결국 실성합니다. 에드몽의 약혼녀를 빼앗고 거짓과 배신으로 전쟁 영웅이 된 페르낭. 페르낭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 독립전쟁에 파견돼서 그리스의 군인을 훈련시키는 일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적국인 터키로부터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고 그리스를 배신하죠. 그에게 군인 훈련을 의뢰했던 그리스의 최고위층을 파멸시키고 그의 아내와 딸을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고요. 진짜 나쁘죠. 그래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이 그리스에서의 전쟁 영웅이다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린 거예요. 그때 노예로 팔려갔던 딸을 에드몽은 찾아내서 자신의 수양딸로 삼습니다. 에드몽은 이 딸을 통해서 페르낭이 했던 과거의 만행을 폭로하게 했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쟁 영웅으로 그를 추앙했던 프랑스 귀족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페르낭은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그리고 페르낭의 아내 메르세데스. 사실 메르세데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보자마자 그가 자신이 사랑했던 에드몽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지만 메르세데스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저 고통스러워했죠. 이 논외로 두 사람이 약혼식 날 헤어졌단 말이에요. 새로 딱 만났을 때는 한 사람은 자신의 원수의 아내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서 나타나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메르세데스가 몬테크리스토 백작, 즉 에드몽에게 백작님은 친구나 가족이 전혀 없나요? 라고 묻거든요. 그때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이 이렇게 말해요. 먼 곳에 약혼녀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다녀왔더니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내 마음속에서 용서했어요. 다만 그녀를 빼앗아간 그 남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고 좀 쫄깃쫄깃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페르낭과 메르세데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에드몽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페르낭과 메르세데스의 아들이 결투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어리고 어설펐지만 반대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자신감이 넘치고 실제로 강했으니까요. 이 결투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들은 메르세데스는 에드몽을 찾아가서 제발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요. 당신의 복수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에드몽은 그녀의 읍소를 받아들이고 결투에서 일부러 지면서 사실상의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결투날 약속된 장소로 페르낭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페르낭의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신에게 복수하고자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했던 배신, 음모와 시간들을 생각하면 모든 복수가 정당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복수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결투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마도 결투를 앞둔 아들에게 메르세데스가 모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이러이러이러한 행동들과 과오가 한 남자를 복수에 불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거를 알고도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결투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페르낭. 그의 아내 메르세데스와 아들까지도 결국은 페르낭의 곁을 떠납니다. 아들은 페르낭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립해서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와 살아가고자 해요. 사랑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은 페르낭.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빌포르와 페르낭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다음은 당글라르입니다. 에드몽은 수를 써서 당글라르가 어마어마한 투자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가 해왔던 금융업은 순식간에 손쓸 수 없을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당글라르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도망치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거의 빼앗겨 버리고 아사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겨우겨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가를 찾은 당글라르. 그는 연못에 비쳐있는 며칠 사이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수를 마친 에드몽 당테스. 계획했던 대로 복수는 끝이 났어요. 돈 때문에 에드몽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는 돈으로 몰락하게 만들었고, 사랑 때문에 에드몽을 괴롭힌 자에게는 가족으로 복수했고, 명예 때문에 에드몽을 가둔 자의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수의 정당성과 어떤 정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파리아 신부와의 대화에서도 또 다른 조력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복수가 신의 뜻이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이며 철저히 되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파리아 신부에게도 복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까 기억하시죠? 빌포르의 아내가 독사를 하다가 들통이 나자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또 자신도 목숨을 끊은 장면이요. 에드몽의 복수극에 휘말린 어린 아이까지 죽어버리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는 자신이 복수가 어떠한 한도를 넘어버렸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페르낭 있죠? 에드몽의 약혼녀를 빼앗아간 남자. 아마 에드몽의 복수 계획은 페르낭의 실체를 고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면 그의 아들이 자신에게 공정한 결투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이 공정한 절차로 아들을 죽여버리면 페르낭에게 아들을 잃는 고통까지 안기는 것, 이게 어떤 복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나타나서 당신의 복수는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도 아들에게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에드몽은 복수를 멈추고 자신이 결투에서 지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이를 보면 한도가 아득히 넘어가는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의 마음속에 서서히 피어오르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의 끝에 에드몽이 살게 될 이 다음의 삶은 복수보다 행복에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느낀 첫 번째 감상은 일단은 생각보다 재밌다 였고요. 두 번째는 폭력 혹은 복수의 등가 교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것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엄청 치명적인 공격을 하죠. 이게 누군가를 괴롭게 만든 정도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빼앗아서 내가 10,000원을 얻는다. 이렇게 등가로 교환되지가 않잖아요. 한 직책, 한 사랑, 출세, 이런 인간 삶의 일부를 위해 다른 한 개인을 박살내요. 이 폭력성이 과연 우리에겐 없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거든요.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사람을 집단 린치하는 것, 나의 유희를 위해 타인을 매장시키는 것,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고 주변에서도 정말 흔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렇다면 복수는 등가 교환이 가능한가?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자신을 그렇게 섬에 처박아 버린 자에 대한 복수를 정당한 만큼 딱 그만큼만 할 수 있겠는가? 책에서 에드몽은 자신의 복수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딱 맞는 정도의 복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죽음이나 파멸에 대해 에드몽조차 고뇌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에드몽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법으로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복수 할극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설정을 타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대하소설에 가까워서 얼핏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헷갈리실까봐 많은 인물들의 이름과 관계를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진짜 재밌습니다. 특히 복수의 과정은 제가 오늘처럼 짧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치명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이 책 또한 읽는 사람의 성향과 관심에 따라 많은 감상이 느껴질 수 있어요. 메르세데스의 입장,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자의 마음도 알면서 그의 복수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시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과 프랑스의 역사도 재밌게 볼 수 있고요. 복수의 설계와 과정,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면 그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인물들 간의 관계도 이런 거를 그려가면서 읽으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알렉산드로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의견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